효과가 걸리면 여기서 해방되어서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전절제를 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생 동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셔야 되고 신지로이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을 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부작용이 적고요. 평생 동안 먹어도 지장이 없는 그런 약이고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몸에서 만드는 것처럼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몸에서 만드는 것처럼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먹는 자체가 또 재발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절제를 하신 분들도 재발 위험이 있다, 조금 생각보다 진행한 상태였다 하면은 약을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드십니다. 드시다가 이제 재발이 없으면 나중에 끊어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절제보다는 반절제가 약을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희망적이죠. 그런데 전절제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을 또 반절제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약만 드시다가 또 수술 한번 더 해야 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환자분한테 딱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은 없는데요. 항암제는 그 아주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인데, 만약에 수술로 치료를 다 했는데 재발하셔가지고 그 병이 잘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약이라고 해서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표적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 심한 경우 또는 양쪽에 갑상선이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는데 양쪽에 다 생긴 경우에는 갑상선을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상선을 전절제를 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이 만드는 호르몬을 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드시면서 사시면은 큰 지장 없이 삶을 영위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하루 안 먹는다 또는 약을 못 챙겨가가지고 일주일 안 먹는다, 그래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쓸 수 있는 호르몬이 있고 저장하는 형태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거는 저장 형태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통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밑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버튼 눌러서 뺏어 먹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물이 수위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이제 밑에 물 나오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안 드시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먹다가 깜빡하고 안 먹고 그런 거에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런 거보다는 훨씬 쉽다고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라. 그래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병 치료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갑상선 있는 부위를 이렇게 절개해서 하는 절개 방법, 그 수술만 있었는데요. 그 수술은 한 200년 정도 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하는 수술로 못하는 수술은 그냥 수술을 못하는 경우밖에 없죠. 어디든지 이렇게 째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어떤 그 외과 의사든지 간에 어느 평균 이상의 수술은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이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봐도 외과 의사들이 어느 평균 이상은 한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게 이제 절개 방법인데,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는 이제 목에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계시기가 조금 신경 쓰이고, 특히 동양인들은 상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터 없는 수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침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복강경이라고 이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들이 많이 시행되면서 목에도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6년, 7년 그때부터 몸에 먼 곳에다가, 피부 먼 곳에다가 구멍만 내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갑상선 수술을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이제 내시경 수술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내시경 수술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내시경 수술이 갑자기 확 서전들이, 외과 의사들이 갑자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상선은 피가 많이 나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어려운데, 그때 이제 로봇이라는 기계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내시경과 로봇이 결합을 해서 로봇 내시경이라고 수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시작을 해서 많이 하게 됐는데, 한쪽 겨드랑이를 이렇게 쭉 길게 째서 하는 겨드랑이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 저랑 이제 다른 저희 계열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바바라는 방법이 있는데, 바바라는 방법은 이렇게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와 요 유륜 주위에 연필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만 내고 그렇게 갑상선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수술해서 겨드랑이로 쏙 빼내면은 흉터도 없고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구강내시경이라고 해서 입 아래쪽에, 입술 아래쪽 이 아랫입술 부위를 구멍을 3개를 내고 이렇게 목으로 내려와서 수술을 하는 구강내시경법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강내시경과 이 바바 수술을 다 하는데, 병이 조금 크거나 진행한 경우, 그리고 조금 암이든지 좀 깨끗한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는 바바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 또 구강내시경이라는 수술은 완전히 흉터가 없는, 입 안으로만 하니까 완전히 흉터 없는 수술이어서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